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HLB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HLB가 차트는 진짜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예, 진짜로 너무 매력적이에요. 차트만 봤었을 때는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차트로 봤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차트만 보고 매매했다면은 여기서 눌러주고 반등 나올 때 요 자리에서 노렸던지, 아니면 이번에 눌러줬다 다시 반등 나올 때 노려볼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진짜로 노리겠다는 소리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좀 보는지 요런 것도 좀 분석을 해볼 거고, 대신 조금 주의점도 있는 시점이어서 어차피 며칠 안 남기고 지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차라리 좀 나오는 것까지 보고선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이모저모로 같이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LB 내노라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대장급 중 하나죠. HLB 제약바이오 하시는 분 중에 모르는 분은 거의 없죠. 무슨 1대 대장 셀트리온, 그 다음에 신라젠, 그 다음에 HLB, 옛날에 저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헬릭스미스 이런 것도 있었고, 에이프로젠도 마찬가지였고, 약간 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좀 하나의 한 획을 긋고 있는 게 또 HLB이긴 합니다. 얘는 장기적으로는 우선은 지금 최근에 최근 10년 동안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오고 있었어요. 사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의 재무 상태이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흐름의 좀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이게 좀 납득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좀 바뀌고 있어요. 이게 안 나왔으면 죽어도 안 봤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우선은 볼만한 이제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 재무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재무가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제약바이오는 원래 재무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 원래 이 한파동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제약바이오는 원래 원동력 자체가 지금은 이게 신약 개발 이런 거에 실패를 했지만 뭔가 좀 기미가 보였고, 완성될 수 있는 기미가 보였고, 이게 성공하게 됐을 때 어마무시하다라는 걸 어필을 해가지고 보통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원동력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무 상태는 원래 잘 안 나와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터져요. 이게 실질적으로 신라젠 같은 것들이 문제가 터질 수 있었던 건, 신라젠이 지금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얘가 처음에 파동을 안 만들었나요? 안 만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7,000원짜리를 10만원 넘게까지 올려버렸어요. 이게 지금 재무 상태가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낸 파동이에요. 1000%가 넘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미쳐 날뛰던 것들이 신라젠이랑 셀트리온이었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좀 어떻게 됐나요? 셀트리온은 그냥 잘 가고 있어요. 아주 멋지게 가고 있죠. 얘는 왜 안 무너지고 계속 간다? 재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면제권을 가진 건 맞아요. 근데 우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특정 기간 동안은 면제권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맞다고요. 근데 영원히 지속되면 어차피 기업의 본질은 결국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돈을 못 버는 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약바이오에 이게 엄청나게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슨 소린지는 아실 거예요. 알면서도 순간적인 파동을 먹고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거지. 이게 진짜 계속 안 나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LB가 물론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지만 슬슬 불안해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갑자기 22년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기준은 연결 재무상태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올해 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해 별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흑자로 바꿔놨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보고 HLB는 이제 납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서 만년 적자를 보다가 이거를 훨씬 넘는 플러스로 지금, 이것도 9월달 기준이에요. 지금 플러스로 만들어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돼서 지금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유지 한두 해만 더 해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강한 슛도 보낼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한테서 믿을 거는 물론 이 이슈가 나온 것들 자체는 보면은 HLB 미국 자회사 현지 심포지움서 간암 임상 3상 결과 발표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제약바이오에서 너무 흔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이슈라서 사실은 저는 이 제약바이오를 볼 때만큼은, 물론 이런 것들 안 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그냥 어쨌든 맨날 임상 뭐 한다 시기별로 나오는 게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재무적인 부분들이랑
이 가치, 이 결과가 재무잖아요. 근데 돈 벌었습니다. 돈 못 벌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깔끔하게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은 너무 이슈만 쫓아다니시기보다는 본질적인 부분을 보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흑자폭을 전환을 시켜놨고 이 부분에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미가 보이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 여태까지 그려왔던 것들이 터져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믿을 수 있는 것들, 확인이 된 것들은 저런 별도에 있는 재무 상태니까 저거의 기준으로 좀 먼저 판가름을 하시되,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이 며칠 안 남았다라고 했죠. 이게 올라가는 게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 타임이 며칠 안 남았다라는 게 아직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어. 지금 3월달 시즌이거든요. 지금 HLB 이게 조금 이 저급한 표현을 써서 표현하면은 뭐 지랄병이라고 표현할게요. 지랄병이 정말 심한 종목이에요. 난리 발광을 치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특성상 갑자기 또 뭐 이상한 막 뭐 이슈 터지면서 미친 듯이 꽂았다가 올랐다가 반복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알겠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두 눈으로 저는 확인하고 거기서까지 타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 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공식 아까 말씀드린 감사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감사보고서에서 여기도 보시면은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좀 해놨고 3월 30일이 이제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이에요. 이때 전엔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외부 감사인과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의 기확정된 업무 일정에 따라서 날짜 변경이 불가해서 주주총회 집중일 30일에 개최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봐야 이제 뭐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제 뭔가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 감사 보고서에서 제대로 다 적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또 1년 동안 뭐 큰 문제나 변동성은 좀 다른 문제고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면은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체크를 하고 그때부터 뭐 보실 분들은 차라리 조금 관심 있게 지켜는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저 딱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뭐 셀트리온도 똑같은 차트죠.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똑같아.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그냥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가는 게 결국 재무가 바탕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장기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HL도 결국 그림은 똑같죠. HLB. 그림은 결국 똑같죠. 올라가고 이때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계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단 근처에서 그럼 내가 진입 자리를 잡는다면 어느 자리가 가장 대처하기가 좋겠어요? 하단 부근이죠, 당연히. 하단 부근에서 전 이런 자리 진짜 좋아합니다. 하단 딱 지켜주는 것까지 계속 보여주고 요 자리에서 뭐 이중바닥형 형상 이렇게 만들면서 떨어졌다가 요런 자리들에서 노려본다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요런 구간들이 대처를 하게 되면 손절은 짧게 자르고 먹게 됐을 때 어쨌든 이건 박스권이니까 박스권은 기본적으로 하단 부분부터 상단 부분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내가 더 추세로 이어지면 좋지만 뭐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자르면 이만큼 자르는 거고 먹으면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폭이 남아있으니까 손익비적으로 맞아서 이런 자리들은 한 두세 번 손절 치더라도 한번 먹으면 맨징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뭔가 움직임이 괜찮고, 기본적으로 지금 거래량 추이들이 여기서 거래량이 이번에 상한가 봉 뽑으면서 크게 하나 나왔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줄다가 여기서 바꿔주는 봉이 나온 건데, 이게 보통 움직임을 바꿔나갈 때 처음에 이거 신호탄 하나 튀어놓고 약간 쉬다가 더 큰 거래량을 뽑아요. 그러면서 이게 거래량도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태우고 가면서 상승 파동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도 그렇고, 또 더 가까이서 장대 양봉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단 말이에요. 상한가봉 안 깨고 가겠다라는 거는 탄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단기적인 관점상 봤었을 때도 자리 자체가 유리한 진입 영역이고 손익비가 맞는 진입 영역이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뭐 공부용으로 보시라는 설명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약바이오는와 사랑에 좀 빠지면 나중에 피부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전 제약바이오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차트 모양이 똑같은데 다른 종목이었으면은 뭐 강하게 한번 좀 더 이 제가 스스로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을 하겠지만은,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게 한 방이 있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좀 이쁜 칼이라고나 표현을 할까요? 영화 타짜에서 뭐 그 정마담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쁜 칼이니까 조심히 다루라고. 그러니까 약간 제약바이오가 사실 그래요. 이게 이거 봐봐요, 미친 듯이
잘 갈 것 같이 하다가 갑자기 폭락 나왔다가 미친 듯이 슈팅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제약 바이오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는 좋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그림들에서는 충분히 조금 봐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는 볼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대처 관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거 눈에 뻔할 정도로 보이죠. 여기만 안 뚫리면 되는 거고, 뭐 뚫리면 뚫렸다가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아니, 뚫릴 때 정리하고 올라올 때 다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무지성 물리는 거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 찍고선 얘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요거 그려드리고 올라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그림 태우고 이제 여기만 돌파각 나오면 여기까지 무난하게 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4만원대를 지금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주느냐고 하면 그냥 여기까지 지킹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 5만원 초반대까지는 지킹할 것 같아서 뭐 계속 흔적이 있잖아요. 여기만 왔다 하면 쏘는 흔적들이 있으니까 원래 기억은 하세요. 이거는 원래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들도 마찬가지고 쏜 자리에서 또 쏘고 상한가는 터진 자리에서 또 터진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어차피 여기는 계속 쏘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눌렀다가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반등 나오면은 이런 자리들에선 다시 올라오게 됐을 때 4만원 구간 돌파 나오면 그냥 여기까지 한 방에 타다당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볼만 하니까 그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 보고서 잘 나오고 재무적인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파동이 뭐예요? 더 크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힘은 모았어요. 힘은 모을 만큼 모았기 때문에 이제 방향성은 터질 거고, 그 터지는 게 위로 터지게 됐을 때는 이제 이 파동 그대로 다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그 다음 더 큰 추세적인 목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제가 봤었을 땐 대략적으로 너무 높은데 진짜 너무 높다. 근데 가능할까 싶지만 제약 바이오라 가능할 수도 있겠죠. 진짜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만 터트리면 이런 건 진짜 크게 갑니다. 계속 보여드렸죠. 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찍었던 조이다이님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터지면 크게 가니까 대처는 손절라인 짧게 잡고 올라갈 때 한 5만원 정도에서 절반 털면 딱 좋고요. 나머지만 좀 욕심 내보면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저점 높여가면서 끌고 가는, 이 고점까지 돌파하는 관점으로 끌고 가는 관식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큰 수익률을 노리기에는. 여기서 절반 털었는데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서 내 본전 자리 온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 돌리러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가장 매매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여기만 안 돌리면 된다. 기억하시고 이 근처에서부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고 올라갈 때는 한 방에 좀 슛이 나오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감사 보고서까지는 좀 보고 적정으로 제대로 나오는 것까지는 좀 보고 그때서부터 좀 뭔가 살펴보시면 좀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요까지 조금 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